저는 작년 하반기에 삼성에 지원을 했고 서류랑 코딩 테스트, 면접 이렇게 최종 면접 해 가지고 이렇게 전형을 경험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 전형 일정 보시면 9월 14일에 서류 마감하고 한 달 뒤쯤 서류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2주 뒤에 바로 코딩 테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 발표가 거의 한 달 남짓 한 2주, 3주 남짓 지나고 나서 코딩 테스트 발표가 났고 DS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 발표가 난 바로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발표가 화요일에 났는데 그 주 금요일에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무선사업부 CIM이라고 하나요? CIM 부서 같은 경우는 DS보다는 훨씬 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서 최종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YYTT님께서 직무는 어디로 쓰신 건가요, 대장님? 저는 DS 소프트웨어 공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앱 직무, 앱 관련된 경험이 많았어가지고 무선을 썼었어야 됐는데, 저희 선배들이 거의 다 이제 DS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DS를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썼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가진 않지만요. 네, 그래가지고 하반기 전형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아마 그때가 이제 상반기 때가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전형이 조금 진행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지연이 있었던 반면에 하반기는 그래도 조금 준비가 된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화상 면접, DS는 화상 면접이 없었고 전부 대면 면접이었고요. 제 친구가 네트워크 사업부 면접을 봤는데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가서 거기서 화상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연님께서 숨 쉴 만하면 방송 좀 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희 이번에 올라온 삼성전자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 다들 보셨죠? 그래서 해당 공고에서 참고하셔야 될 점은 일단 영어 성적. 오픽 최저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지원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저 요건 맞출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오픽 보시고 해당 성적 미리미리 가지고 계셔서 지원하는 데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지원 동기 작성이나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JD라고 해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삼성 지원하는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삼성전자 상반기 3급 신입채용 모집 직무 소개 다운로드라는 첨부 파일이 2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그래서 이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잡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무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보시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세큐리티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직무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업부에 어느 직군, 그러니까 어느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서도 어떤 롤을 지망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잡 디스크립션 보면서 어떤 직무구나, 어떤 직군이구나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자소서를 하신다면 더욱더 이제 길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영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시험 보면 성적 나옵니다. 좋습니다. 아주 꿀팁이네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픽 시험 보시면은 성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 공고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랑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CIM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저게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무선 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 SR 해가지고 4개만 뽑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생활가전 사업부가 추가가 되었고 DS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부문 공통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직군을 전부 다 한 부문으로 뽑고 나서 나중에 교육을 받고서 각 사업부에 배치되는 형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부 단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LSI 사업부, DIT, 생산기술연구소 이렇게 4가지 사업부를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공고가 올라와 있네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항상 갖더라고요, 삼성은. 그래서 자기소개서부나 항상 삼성에서 고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취미 특기, 존경인물, 존경 이유. 이건 앞에 이렇게 문항으로, 소문항으로 나와 있고, 뒤에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지원 동기죠. 두 번째 문항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원 직무 관련 프로젝트, 과제 중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개요,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 결과를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기재를 했었는지, 서술을 했었는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서류를 상반기 때도 통과를 했었어요. 그때는 코테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상반기 서류만 넣어 봤는데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가 가장 불서류였을 때인데 통과했던 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자소서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잘 쓴 자소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소개서 문항 하나씩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미특기, 존경인물, 존경이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썼었냐면,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취미특기는 그냥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썼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특이한 걸 쓴 건가? 취미는 이제 노래 부르기라고 썼고, 특기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면접에서 아니, 뭐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하길래 프레젠테이션을 특기로 써놨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면접장에서 아마 이 적어놓은 화면이 그런 성적이랑 이런 취미 특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적어놓은 화면이 뜨나 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있었고, 존경 인물, 존경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제 어, 살만 칸이라고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많이들 모르실 텐데, 제가 원래 이제 봉사활동으로 번역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한영 영한 번역 봉사활동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교육 컨텐츠를 번역을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이트에 번역 봉사단을 이제 매년 모집을 하는데 그 봉사단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원을 해서 전문 번역 봉사단으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 이름이 쌀만 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자기소개서를 엮고 면접에서도 할 얘기가 있게 하려고 뭐 그렇게까지 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존경인물, 뭔가 흔하지 않은 존경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쌀만 칸을 적었고 존경 이후에는 이제 쌀만 칸이란 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교육의 평준화, 교육의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가치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100% 공개는 못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다음 이제 직접적인 걸로 넘어가자면 에세이 첫 번째,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히 나오는 문항이잖아요. 이제 지원 동기죠. 그냥 캐주얼하게 말하자면.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에다가 집중을 해서 중점을 두고서 적었는지 저는 이걸 구성을 어떻게 했었냐면 DS다 보니까 DS 안에서의 사업부는 제가 DIT 센터로 잡고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DIT 센터 안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된다고 이제 서치 결과 나오게 되어서 그럼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내가 어떤 경험을 긁어모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연구실에서 잠깐 동안 이제 강화학습,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고, 절대 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학부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어서,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IoT 관련해서 이제, 학교 내에 있는 현장 실습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어서, 삼성 아틱을 이용한 IoT 프로젝트 경험이 있었었고, 이것도 정말 학부생 프로젝트 수준이었고요. 또 이제 뭐 논리회로 설계 실습 같이 이렇게 하드웨어 단도 만져볼 수 있는 이런 수업을 제가 따로 들었던 적이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거 없는 거를 일단 싹싹 긁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원 동기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 직무랑 엮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는 경험, 없는 경험을 일단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저는 풀어 나갔는데요. 약간 나열식의 자소서는 제가 지향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쭉 한 이야기로 엮었어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하나 잡고 했냐면 스마트 팩토리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자동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매력은 자동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제 옛날 경험에 아는 선배님이 이제 미국 드라마 대본을 이제 엑셀로 옮겨가지고 줄바꿈을 하는 알바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알바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옆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그 해당하는 txt 파일을 불러와서 일정한 단어 수가 넘어가면은 줄바꿈을 해줄 수 있는 이제 파이썬 코드를 개발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경험이잖아요. 이거를 첫 경험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흥미가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이 자동화라는 이 키워드에 내가 매력을 느낀 이유는 이러한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식으로 작지만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매력은 자동화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가 커졌다. 이런 식으로 처음 단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제 자랑 타임인 거죠. 이제 내가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경험들을 쌓아왔는지에 대해서 본론이 들어갈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가 커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부 연구생을 근무를 하면서 뭐 강화학습을 통해서 구글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절약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 이거 다 읽어줘도 되나? 전력을 절약했다는 기사를 봤고, 그거에 흥미를 느껴서 이제 교수님과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딥마인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면서 게임에 적용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화학습,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 다 끌어와서 썼고, 이제 IoT 얘기를 같이 경험을 결부하고 싶어서, 이제 또 스타트업에서 현장 실습으로 IoT도 경험해 보았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IoT도 경험을 해보았다. 또한, 뭐 더 심화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뭐 논리회로 설계하는 하드웨어 단에 있는 코딩도 경험을 해봤고, 또 다른 IoT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러한 자동화 과정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제 경험들을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썸업이라고 하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런 작은 흥미로 시작을 해서 진짜 공장 자동화의 기초인 IoT나 인공지능 등도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나도 이제 저도 이 지원자인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제조기술 혁명이죠. 이제 이런 라인 자동화 같은 것들에 함께하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제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1번 지원 동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DS, 저는 다른 곳들은 거의 다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 직무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 DS만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삼성전자 지원 동기에다가 이제 곧 올라갈 건데요, 영상을. 엑셀 파일, 제가 경험 정리 엑셀 파일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경험인지를 분류를 쫙 저는 다 써놨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을 다 써놨었어요. 그, 과목,
지난 과목들 저희가 뭐 수강했는지를 쭉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과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고, 어떤 과제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쭉 다 적었어요. 그리고 뭐, 현장 실습한 거에서도 어떤 프로젝트 했었고, 어떤 프로젝트 했었고, 뭐 배웠고를 일단 분류를 나눠가지고 쭉 적어서, 만약에 DS에 연관되는 분류는 뭐가 있을까? 인공지능, IoT, 뭐 논리회로 이런 식으로 분류, 거기서 이렇게 해당하는 분류만 쏙 뽑아와가지고 그걸 엮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그래서 1번 지원 동기는 이렇게 끝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별게 없어요. 이게 정말로 이게 말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되게 우와 뭐야 이런 식이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구성만 이런 식으로 약간 기승전결을 맞춰갖고 해주시면은 정말 이 경험들이 정말 난이도가 작은 경험들이거든요. 정말 학교 과제, 뭐 그런 학교 프로젝트 이런 난이도의 경험들이어도 이런 식으로 엮기만 잘 엮으셔도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얼마나 모범적인 자소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2번을 합격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 성장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 성장 과정 쓰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이제 포맷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포맷이 연속적으로 써져 오는 건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나,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장 과정, 그리고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그냥 인성적인 걸 밀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인성적인 면을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1500자다 보니까 1500자를 한 카테고리로 적는 거는 살짝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를 조금 특이한 곳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제 성장 과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야기를 썼어요, 이번에. 근데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회사 지원서를 쓰는데 고등학교 때 얘기는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실제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기술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썼냐면 협력을 키워드로 했고 첫 번째는 협력을 키워드로 했고 두 번째는 나눔을 키워드로 했어요. 그래서 협력 관련한 키워드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음악 동아리 했던 것들, 그리고 물리 동아리 했던 것들, 뭐 모의 유엔 동아리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난 협력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자세히 하면 너무 특정될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동아리 부장을 하고 뭐 동아리 팀원으로서 어떤 협력 과정을 거쳤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냈고 또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 이것도 되게 특별할 게 없는데 경쟁보다 먼저 협력을 배웠습니다. 이는 등수에 연연하고 남을 견제하던 저에게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뭐 시험 기간마다 뭐 과목별로 잘하는 친구들이 막 노트 필기 나눠주고 뭐 막 같이 밤새면서 고민했던 이런 경험들을 썼어요. 굉장히 별거 아니죠. 뭐 이게 스펙을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전 협력을 키워드로 작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감성 스타일? 감성 스타일 문장도 몇 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경쟁보다 이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배려하고 협동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친구들 덕분에 손잡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였고, 여기서 멈추게 되면 정말 그냥 고등학교 얘기로만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등학교 때에 이렇게 키워왔던 이런 협력이라는 기술이 대학교 와서
또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는지를 마지막에 기술을 해주고 끝을 냈거든요. 마지막에는 이러한 협력이라는 습관이 내가 대학교에서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성향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이야기하고 마쳤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뭐 짧다면 짧은 이제 3년의 시간 동안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글로벌한 경험과 협력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고 이는 저의 삶을 180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쓰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걸 기술을 하였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대학에서 모든 과목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았고 큰 과제 연구실 팀장으로 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는 팀으로 일하는 개발자로서의 성장에 큰 영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있어졌던 이야기들은 정말 고등학교 때 했었던 참 별거 아닌 경험이었지만서도 거기서 협력을 배웠고 이 협력이 끝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때 와서도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역량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서 마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존경 인물이랑 존경 이유에 대해서 앞에 살짝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살만칸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나눔을 키워드로 해서 적었는데 소제목을 살만칸에게 배운 나눔의 가치라는 소제목을 적고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첫 줄은 저는 약간 항상 어그로를 끄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줄 어그로를 끌었죠 또. 나눔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첫 줄 어그로를 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 재학을 하면서 칸아카데미라는 무료 교육 플랫폼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었고, 이런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살만칸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이러한 플랫폼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나눔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자소서를 쓸 때 생각을 하는 점이 느낀 점에서 끝나면 안 된다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협력을 키워드로 한 것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는 이걸 배울 수 있었어. 근데 그 배운 점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배운 점을 어디서 써먹었어. 아니면 내가 그걸로 행동을 했어. 이런 식으로 뒤에 항상 배운 게 있다면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자기소개서에다가 똑같이 여기서도 나눔의 가치를 느꼈어. 그러면은 저는 그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작은 거라도 행동하는 걸 넣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교육봉사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교육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아동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뭐, 영어 캠프도 열어봤고, 끝나고서 이제 전문 번역봉사도 했고,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멘토링 같은 것도,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모든 학생들이 하는 진짜 별거 아닌 경험인데, 여태 이렇게 막 넣는 거예요, 경험으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싸그리 경험 정리를 하시면은 분류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모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했고 장애학습 도우미로 교육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교육 봉사, 제 삶에서 봉사가 어떤 의미였는지, 나눔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쭉 좀 약간 담백하게 적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제 마무리 멘트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소제목과 어그로, 그리고 저의 경험, 마무리 멘트 이렇게 모든 자기소개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무리 멘트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사람들은 자기 거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이제 나눔을 굳이 실천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나눔은 제 삶의 일부이고 그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저처럼 또 한 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나눔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2번을 이제 적었습니다. 2번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인성적으로 적어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다가 기술적인 나의 강점을 녹아내야 되냐.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문항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 내렸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두 개로 나눠서 적었기 때문에 다른
지원서, 다른 자기소개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문항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꽤 많이 돌려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3번 같이 볼까요? 3번에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닌 문항이잖아요. 아무도 이걸로 점수를 매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고민이 되는 그런 문항인데 저는 오히려 막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사회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아서 코로나를 제쳐놨고 제가 작년 상반기 때는 뭐를 썼냐면 미세먼지를 썼었어요. 미세먼지 그 삼성 문제 풀다가 그 미세라고 해야 되나? 그 문제 중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관련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서 미세먼지 써야지 이러고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이렇게 쭉 쓴 문항이 있었고 하반기 때는 뭘 썼냐면 이제 환경 관련해서 문항을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항이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점수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거티브 셀렉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쓴다고 플러스가 되진 않지만, 어, 민감한 이슈들 있죠. 정말 뭐 정치라든지 정치 사회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그러한 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종교 이런 식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을 쓰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그냥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썼거든요. 환경이 나빠지면 안 좋은 거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민감하지 않은 주제를 고르는 거를 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나 이런 배기가스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자동차 통행량 같은 게 줄어들면서 배기가스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뭐 개인적인 논설문식으로 기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설같이 기술을 했어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들을 여기 뉴스 저기 뉴스 찾아보면서 그냥 저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정리해서 에세이를 쓴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었냐면 이것도 약간 뭐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인간들에게는 고통을 지금 주고 있지만 다른 일상생활에 이런 제약을 가져왔지만 하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삶의 터전을 찾은 야생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직무랑 연관 없는 내용을 썼습니다. 사회 정말 다른 사람들 보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직무랑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을 쓰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어디서 이렇게 뭐 구글이 뭘 했어 뭐 이런 거나 뭐 삼성이 뭘 했어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쓰시던데 저는 사회 이슈 쓰라길래 저는 미세먼지랑 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해변에 뭐 올리브 바다 거북이 10년 만에 목격되고 막 바다사자 막 나타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환경 변화가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전년도 대비 뭐 몇 퍼센트 이상 줄어가지고 대기오염도 막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살짝 저의 의견을 섞어서 왜냐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서 제 의견을 아예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약간 어떤 거랑 연관을 지어서 썼냐면 이렇게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환경이 되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쓰면서 개인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은 자연이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재난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도 개인도 이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쓰면서
삼성 얘기 그래도 한마디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삼성이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인 반도체 공정을 실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무선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키지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살짝 언급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업도 개인도 환경을 위해서 좀 움직여 나가야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내 의견을 너무 피력하지 않는 것, 약간 보수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너무 민감한 내용 쓰지 않기. 뭐, 정치, 종교, 이런 부분들,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쓰지 말고, 굳이 네거티브하게 쓰지 말고, 또 굳이 민감하게 쓰지 말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살짝 편승해 나가는 느낌으로 잘 정리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번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4번. 4번이 이제 4번이죠. 4번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너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봐라 라는 문항이잖아요. 지원 직무 관련 프로젝트 과제 중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개요,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 결과를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러한 4번 문항들 있죠.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걸 서술해줘. 너의 그걸 펼쳐봐. 약간 이런 식의 문항들에는 항상 개괄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삼성 4번 문항에서도 어떤 식으로 분야를 조금 나눠서 썼냐면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경험, 뭐 연구실 활동한 거, 그리고 연구실 활동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뭘 배웠고 내가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왜냐면 여기서는 최대한 많은 걸 어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군을 나눴어요. 조금 큰 군을 나눴어요.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수업 때 조금 실수가 굉장히 높은 학교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실습 때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실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타 활동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군으로 나눠서 외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연구실 팀장으로 했었던 여러 프로젝트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습 현장 실습에서 한 프로젝트나 뭐 어디 가서 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서든 했던 거 막 긁어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를 기재를 했고 실습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뭐 웹 프로젝트, 뭐 앱 프로젝트, 뭐 오픈 소스 프로젝트, 뭐 인공지능 프로젝트 그냥 학교에서 했던 거 과제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그냥 다 적었어요. 그리고 기타 활동 같은 경우는 위에 전공적인 내용들을 다 적었기 때문에 밑에는 약간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전공적인 거 말고도 좀 다양한 거 해봤다. 이런 식으로 한두 줄 더 적었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위 경험을 통해서 실무, 프로젝트 및 연구 역량을 길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 직무인 삼성전자 DS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온전히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고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별거 없게 썼어요. 이게 DS 부문을 제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없었고, 일단. 저는 거의 다 앱 개발 지원 직무에 맞는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쓸 게 정말 없더라고요. 삼성 DS 자소를 쓸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별거 없는 경험들을 끌어 모아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생각대로 했어요, 저는.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적었고, 그게 이제 면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연관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는 기술을 했고요.